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펌프 성능 시험 배관과 관련한 펌프 성능 시험에 대해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은 펌프를 어떻게 잘 동작되는지, 펌프에 보시면 명판에 방수량, 방사 압력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 펌프 성능대로 동작이 되는지를 실험해 보는 거야.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얘기 들었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은 하재 안전 기준상에요. 펌프 토출 측 개폐 밸브 이전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건데,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의 구성은 펌프 토출 측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분으로 나아서 유량계를 중심으로 개폐 표시형 밸브 그리고 유량 조절 밸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펌프 성능은요,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 체절 운전, 체절 시험이라고 하고요. 체절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주 펌프의 토출 측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 성능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량의 150% 성능 시험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펌프 성능 시험을 하려면 맨 먼저 체절 시험을 할 거예요. 자, 체절 시험을 하려면 펌프 토출 측 개폐 밸브를 닫아야 됩니다. 이 개폐 밸브를 닫지 않으면 펌프가 운행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펌프 성능 시험 배관으로는 물이 흘러오지 않고 토출 측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체절 운전 시험을 할 때는 펌프 토출 측 밸브를 잠궈야 돼요. 개폐 표시형 밸브라서 닫혀있을 때와 잠겨있을 때 아까 스탬프가 들어가고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돌리면 되겠죠. 자, 스탬프가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열심히 돌려줘야 돼요. 원래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힘센 친구들이 많이 연습하고 하다 보면 알통 생기는 거지, 근육이 생기는 거죠. 자, 개폐 표시형 밸브를 잠근 다음에 펌프 성능 시험 배관으로 올 건데요. 자, 펌프 성능 시험 배관상에는 개폐 밸브, 그 다음에 유량 조절 밸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평상시에는 얘네들은 잠겨 있었던 상태라 성능 시험을 할 때는 이 밸브를 열어줄 거예요. 맨 먼저 앞에 있는 개폐 밸브를 열어줄 거예요. 얘는 OS&Y 밸브하고 다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개폐 상태를. 하지만 얘는 이제 열고 닫는 방향을 가지고 오픈을 하고 닫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개폐 표시형 밸브는요, 개폐 밸브는 열어두고요. 자, 펌프를 돌려야겠죠. 펌프를 돌리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배수 밸브를 열어서 기동을 시킬 수도 있고, 수화전이나 스프링클러 헤드를 통해 가지고 물이 방사될 때 펌프가 도는 방법도 있고, 제어반을 통해 가지고 수동으로 동작시켜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제어반을 통해서 펌프를 동작시키는 방법을 이용할게요. 자, MCC 판넬을 한번 가볼게요. MCC라고 하는 거는 동력 제어반입니다. 그래서 동력 제어반에 보면 주펌프용, 보조펌프용 이렇게 버튼이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오토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수동으로 펌프를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는 핸드, 수동 방향으로 돌리고 온 스위치를 누르면 펌프가 동작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주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수동으로 한번 돌려보는 방법을 취할게요. 멈춰주세요. 자, 이제 펌프를 돌리는 거를 확인을 했으면 성능 시험을 할 때는 유량 조절 밸브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체절 운전부터 하지 않고 지금 시작을 한 거죠. 자, 유량 조절 밸브 열기 전에 체절 운전부터 먼저 할게요. 다시 개폐 밸브를 잠굽니다. 자, 펌프를 돌려서 체절 운전을 할 건데요. 체절 운전은 막힌 상태에서 펌프의 토출량이 0인 상태일 때 압력이 얼마만큼 올려가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펌프를 돌리겠습니다. 자, 압력계를 보시면 한 0.6메가파스칼에서 멈춘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최절 운전 시 압력이 0.6메가파스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펌프 명판에 보면 압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격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 펌프는 제대로 동작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정격 운전을 하려면 밸브를 열어줘야겠죠. 유량 조절 밸브랑 개폐 밸브를. 개폐 밸브 열고요. 지금 100% 운전을 하기 위해서 유량 조절 밸브를 열어주는데 무조건 열어주는 게 아니고요. 펌프 성능 시험 배관상 얼마만큼의 유량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펌프에 보면은 유량이 400rp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펌프가 돌았을 때 이 유량계에 400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100% 운전 시험이에요. 자, 펌프를 돌리고 유량 조절 밸브를 통해서 100% 성능이 됐을 때 400이 되었을 때 그때 압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펌프 돌려주세요. 지금 보면 펌프가 400rpm일 때 압력이 0.5메가파스칼이 나왔어요. 이 펌프 성능상의 이 명판을 보면 압력이 0.45메가파스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0.45메가파스칼보다 이상의 압력이 나오면 이 펌프는 적합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0.45보다 높은 0.5가 나왔으니까 얘는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마지막 남은 150% 운전을 해볼게요. 150%라고 하면 400rpm 곱하기 1.5를 하면 600rpm입니다. 그때 600rpm일 때 압력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좀 전에 600rpm일 때 압력을 보면 0.5 가까이의 압력이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600rpm일 때 압력은 정격 토출량이 나왔을 때랑 150%의 차이는 150%로 운전했을 때 이 펌프의 압력의 65% 이상의 압력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얘는 적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펌프 성능 시험 배관에 3가지 펌프 성능 시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최절 운전 시험, 두 번째 100% 정격 운전 시험, 세 번째 150% 시험을 했는데 다들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또 재밌는 화면 보여드릴게요. 안녕. 네, 이번에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라 하면은 이제 5가지 종류가 있죠. 대체적으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라 하면은 이제 요 알람 밸브가 있고요. 이제 알람 밸브라고 합니다. 알람 밸브라고 하고 이제 이 알람 밸브는 이제 방식이 약간 다른데요. 평상시 이제 제일 흔한 방식인데 이제 1차 측 이제 펌프 토출 쪽으로부터 연결된 이제 배관의 1차 측에 항상 가압수 항상 그러니까 물이 공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 밸브 1차 측에는 항상 가압수가 공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알람 밸브 클래퍼를 기준으로 2차 측에는 또 가압수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측에도 가압수, 2차 측에도 가압수 해가지고 이제 동압이 되어 있죠. 압이 같습니다. 1차 측하고 2차 측이 압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이 같다 보니까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는 막혀 있어야겠죠. 2차 측에 이제 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제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
이제 계속 물이 쏟아지고 이제 펌프가 돌고 뭐 사이렌이 울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폐쇄형 헤드를 씁니다. 알람 밸브는 폐쇄형 헤드라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가멜부가 이렇게 붙어 있죠. 가멜부로 이제 항상 막혀져 있는 방식입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하향식 헤드고요. 이제 아래를 향해 가지고 하향식 헤드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해서 방향이 위를 보고 있죠. 상향식과 하향식, 이제 상하향식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람 밸브의 말단, 알람 밸브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가장 먼 가지배관의 말단에는 이제 이 알람 밸브를, 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밸브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험 밸브라고 하면은 이제 이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경보 및 알람, 이제 펌프 가압성수 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 밸브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험 밸브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시험 밸브를 열어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알람 밸브에 이제 1차 측 압력계, 2차 측 압력을 표시하는 2차 측 압력계가 있습니다. 2차 측 압력계와 이 시험 밸브와 압력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높이 자연 낙차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고 한데 이제 정압은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압이 이렇게 차 있어야 되고요. 이제 압력계 밸브는 이제 개폐가 되는 이제 밸브가 있죠. 그리고 얘가 이제 시험 밸브를 개방할 수 있는 볼 밸브라고 해서 이제 개폐 밸브입니다. 이걸 개방을 시키게 되면 이제 스프링클러를 이제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요거를 이제 습식 먼저 개방을 해 볼게요. 요걸 개방을 하게 되면 이제 1차 측과 2차 측의 압력이 동압인 상태에서 2차 측의 압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알람 밸브의 이제 클래퍼가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압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클래퍼가 열리면서 이제 뒤에 있는 이제 경보 알람 스위치, 경보 스위치를 이제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 경보 스위치 작동이 되면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사이렌, 음향 경보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동이 되면서 이제 사이렌이 울게 되고요. 이제 압력이 이제 변동이 되다 보면 이제 소화전의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따라서 이제 압력 저하가 발생하여 이제 가압성수 장치인 주펌프와 보조펌프까지 기동하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 시험 밸브 한번 개방해 보겠습니다. 이제 개방을 하면 사이렌 경보와 함께 소리를 통해서 이제 화재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성수 장치가 기능이 됩니다. 가압성수 장치의 장치명과 네, 습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동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건식은 이제 타입이 워낙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압식입니다. 저압식 스프링클러 건식 밸브고요. 고압식은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일단 건식의 차이점은 1차 측 배관에는 항상 가압수가 차 있고요. 펌프 토출 측에서 1차 측 건식 밸브, 드라이 밸브라고 하죠. 드라이 밸브 1차 측에는 가압수가 차여 있고 이제 클래퍼 2차 측에는 이제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공기를 압축해서 압축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압축 공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제 습식과 다르게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겠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압축 공기를 발생시키는 에어 컴프레셔가 이제 존재합니다. 이제 에어 컴프레셔가 꼭 존재를 해야지 건식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동작을 원활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건식은 이제 차이점이 이제 1차 측 압력계와 2차 측 압력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습식은 1차 측과 2차 측이 동압이기 때문에 같은 압력이었다면 건식은 1차 측은
가압수, 물의 압력을 나타내고요. 2차 측은 압축 공기, 이제 기체 상태의 공기의 압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과 공기는 이제 압력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건식도 시험 밸브가 있습니다. 시험 밸브가 있는데 이제 건식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압력은 이제 물의 압력이 아닌 압축 공기의 압력입니다. 압축 공기의 압력이고 이제 평상시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시험 밸브를 열게 되면 이제 압축 공기가 압력 저하가 되면서 이제 1차 측과 2차 측의 압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1차 측에 있는 저하 건식 밸브의 클래퍼가 개방이 되면서 이제 1차 측에 있는 가압수가 2차 측으로 2차 측에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공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성수 장치도 동작이 되겠죠. 일단 습식과 마찬가지로 건식 밸브도 폐쇄형 헤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2차 측에 이제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형을 사용하면 압축 상태가 아닌 이제 대기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일단 요 위에 보시면은 요거는 하향식, 얘는 특이하게 이제 특이한 건 아니고 이게 플러시 헤드죠. 플러시형 하향식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위에는 이제 측벽형이라고 해가지고 벽에 부착하는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죠.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고 이제 아래는 이제 하향식 플러시형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네, 건식 밸브를 한번 개방시켜 보겠습니다. 건식 밸브, 시험 밸브 개방. 개방과 동시에 이제 저하 건식 밸브가 작동하면서 압력 스위치가 동작해서 마찬가지로 사이렌이 울고 가압성수 장치가 기동이 되고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가압수가 방출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압축 공기가 방사됨에 따라서 이제 가압수가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로 공급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 이제 주로 이제 주차장이나 이제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제 상가 지하 주차장 같은데 사용하는 이제 프리액션 밸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액션 밸브는 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와는 이제 다르게 이제 감지기에 의하여 이제 자동으로 기동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 조작함이 달려 있죠. 이게 사람이 이제 화재 시에 누를 수 있도록 수동 조작함이 방어 구역마다 1개 이상 달려 있습니다. 일단 이제 스프링클러 프리액션 밸브의 스프링클러를 살펴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프리액션 밸브라고 합니다. 준비 작동식 밸브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측에는 이제 개폐 밸브가 있고 2차 측에도 물의 흐름을 개폐할 수 있는 개폐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측에는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와 같이 이제 가압수가 항상 차 있고요. 2차 측에는 이제 대기압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시면은 이제 습식하고는 좀 많이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세팅 밸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1차 측의 가압수를 이제 이 왼쪽에 보시면 전자 개방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를 에 있는 레치를 가압시킬 수 있는 세팅 밸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드레인 밸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리액션 밸브 2차 측에 있는 이제 가압수를 이제 동작 후에 이제 제거할 수 있도록 이제 드레인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드레인 밸브를 열면 이제 가압수가 빠지겠죠. 보시면 이제 1차 측에 이제 압력계가 있고요. 1차 측 압력계는 평상시에 가압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압이 걸려 있고요. 2차 측엔 대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계에 가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측에 보시면 이제 압력 스위치가 달려 있죠. 압력 스위치가 달려 있고 이제 가압수가
프리액션 밸브가 동작하게 됨에 따라서 가압수가 2차 측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배관을 통하여 이제 가압수가 올라가면 여기 있는 작동 침이 이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켜 이제 사이렌 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복구 핸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클래퍼가 이제 개방이 됨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에 복구가 잘 안 되거나 복구를 시켜야 할 때 복구 핸들을 눌러서 이제 복구를 하게 됩니다. 클래퍼를 안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제 2차 측에 이제 말단에 보시면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이게 준비 작동식인 이유는 화재 발생 시 수동 조작함 또는 감지기 또는 감시 제어반에서 수동 작동에 따른 가압수가 동작하게 되고 이제 화재 발생 지점으로부터 이제 화원의 열에 의하여 헤드가 녹아서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되게 됩니다. 일단 자동 기동 방식으로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감지기에 의한 기동 방식입니다. A 감지기 동작. A 감지기가 동작하게 되면 감지기에 화재 표시등이 점등이 되고 이제 감시 제어반에 프리액션 감지기, A 감지기 동작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감지기가 동작이 되면 전자 개방 밸브가 동작하게 됩니다. 감시 제어반에서 신호를 받아서 전자 개방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하게 되고 렛치가 감압됨에 따라서 렛치가 후퇴하여 클래퍼를 열게 되는 방식입니다. 클래퍼가 열림과 동시에 가압성수 장치의 기동이 되고 이제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여 사이렌 경보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비감지기 동작. 작동과 됨에 따라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했고 사이렌이 울렸고 가압성수 장치가 기동이 되었습니다. 프리액션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